자, 에코프로 BM의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잘라놨던 매직 계산기 이 부분하고 지금 10시 40분 기준에서는 이렇게 잘려져 있단 말이에요. 37분 기준에.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 BM의 매직 계산기 이 가격대 라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죠. 지금 걸로 이제 다시 놓고 보면서 설정 범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10시, 11시 기준이 돼요. 그래서 11시 기준점으로 이제 잘라서 놓고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기준에 이제 거래대금 최상위 이 종목으로 에코프로가 5위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연동돼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에코프로 BM이 현재 기준에 가장 많은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유입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일단은 쏠림 현상이 이제 그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부분 다시 설정을 해서 들여다봅니다. 일단은 차익 실현 범위 오버슈팅 설정 범위까지 보고 오전장의 기준이니까 좀 차분하게, 차익 실현하더라도 차분하게. 마지노선 범위는 이제 뭐 30만 5천 원, 고점 대비 5%. 근데 사실은 무리수가 있죠. 5%까지 밀린다? 그걸 놓고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리수가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저점에서 사신 분들, 뭐 28만 원 이하, 그 이하에서 사신 분들이야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으로.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제 1.5%, 10%채 미만이기 때문에 3% 이렇게 밀릴 때, 그러니까 31만 6,500원, 31만 6,500원 그 정도의 기준이면은 차익 실현, 또 3% 밀리면 31만 뭐 1,500원 이 정도면은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기준점을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가와 이제 저가의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시면서 기준점은 3분의 1, 2분의 1 그 지지 라인이 형성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도 있다. 그 부분 이제 그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래량 부분, 현재가 부분, 거래대금 부분, 이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뭐 상당히 높게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텍스트로도 이제 전략 기준을 잡아서 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일단 계산기 기준에서 보면서 같이 설정을 합니다. 11시 기준의 전략이 됐어요. 이제 11시 10시 20분부터 들여다보고 녹화를 했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우리가 37만원 35만원 기준을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가 기준이 이제 31만 8,300원, 좀 전에 우리가 캡처한 기준입니다. 8.67%. 그리고 시가총액은 6조 9천 770억 원, 그리고 거래량은 63만 2,252주, 그리고 거래대금 부분이 1,946억 원. 일본 기준 거래량 부분이 이제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100만 주 정도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순위,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순위 기준인데, 거래대금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아요. 일단은 뭐 프로그램 순매수는 1위가 맞고요. 거래대금 부분은 10위 안에는 일단 없는데, 에코프로 BM이 10위 안에 들어왔네요. 그렇게 해서 1, 2, 3, 4, 5, 6, 7, 8위 기준입니다. 8위 정도의 기준이고, 거래대금 8위,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1위. 이제 고점 부분이 32만 1,200원. 그것이 9.66%.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 대비 1.5입니다. 1.5%. 1.5%의 기준을 잡고, 주정폭이 이제 31만 6천
오늘 흐름에서는 과연 밀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체 이제 지금 쏠림 현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자금들이 들어와 있어서 뭐 비이성적으로 미끄러져 내려올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저점 편입 물량의 경우 이제 5%까지 하면 30만 5천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30만 5천 원. 그리고 이제 신규 추가 재편입 기준을 놓고 보실 때 이제 고점을 넘기는 시점도 편입의 기준이 됩니다. 9.66%. 뭐 10%까지는 우리는 따라붙는다의 기준이니까요. 10% 미만 상승 편입.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저가의 기준을 이제 설정을 해서 잡아놨죠. 시가나 저가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3분의 1 기준이 31만 2천 원, 그리고 이 기준은 30만 8천 원, 7,500원, 그 정도 됩니다. 의미 있는 이제 거래량 기준은 5분봉이 아니라 이제 1봉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변동이 나오고 있으니까 5분봉 볼까요? 변동 나오더라도 1봉으로 보겠습니다. 1봉. 그렇게 해서 100만 주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거래량은 이제 넘겼죠. 그리고 5분봉 5MA, 20MA 거래량도 넘겼습니다. 손절은 이제 설정하지 않고요. 추세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는 기준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에코프로 BM의 설정 범위는 이렇게 이제 잡아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삼형제 지금 짱인데, 그 지금 방안에 이제 분위기도 나쁘진 않아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다른 쪽 비중이 있어서 이제 편입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나쁘진 않죠. 근데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 또 띠어 선생님이 이제 띠어 선생님께서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찌됐건 에코프로가 더 변동이 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아쉬워하는 부분,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때문에 개장 초에 좀 신규 상장됐을 때는 지금 못 잡아서 이제 그 좀 아쉬울 뿐인데, 하여간에 뭐 자신감 갖자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원체 뭐 긍정적이다라는 쪽에 자신감 갖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그 82,200원까지 움직임을 주고 있으니까 하이닉스에 간의 그 시초가, 그리고 삼성전기도 뭐 충분히 이 시초가 위쪽으로, LG전자도, 그리고 그쪽에서 좀 움직임을 주면 이제 뭐 DB하이텍 쪽도 기본적인 그 강세 흐름은 좀 연출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 약보합권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들도 거래가 이제 지금 제한적인 기준에서의 흐름이죠. 사실 쏠림 현상이 이제 이쪽으로 나고 있으니까 이쪽의 기준을 좀 설정해서 놓고 볼게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BI 첨단 소재도 이제 아무래도 뭐 근데 거래 대금이 지금 오늘은 형성이 됐나요?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없어서 지금도 좀 거래 대금 그렇죠. 200억 기준에서는 좀 따라붙는 기준 설정하기가 좀 애매해서 조금 패스. 그렇게 해놓고 에코프로 이제 놓고 보시면 에코프로 기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뭐 지금 뭐 상한가까지도 이제 진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도 저는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뭐 예를 들면은 LG 헬로비전이다, 대놓고 이제 뭐 LG 헬로비전이다 이러면은 기계적으로 변동성의 기준에서 이제 설정 범위 가져가죠. 물론 이제 프로그램의 매도가 있으니 좀 주의하자 정도 수준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도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뭐 깊게 생각하지 말고 단타 치자. 그러면은 뭐 교육용으로 기준 잡고 그러면은 뭐 그냥 프로그램 매도가 있거나 말거나 거래가 터졌는데 들어가죠. 그런데 거래 대금의 기준을 잡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뭐 3주 이상 터진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래가 수반돼야 변동이 나오겠느냐. 어? 거기에 이제 개장 초에 들여다봤을 때 바로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타 칩시다. 아예 얘는 뭐 그냥 단타야. 뭐 이렇게 했다면은 프로그램이고 뭐고 거래가 터져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유입을 했겠죠. 그래서 기준 거래량 대략 뭐 200만 주에서 250만 주, 300만 주는 잡았겠네요. 그 전 거래일의 종가가 72,800원이니까. 그래서 아티아 선생님 아까 코스모 신소주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잘 못 보고 있었는데 계속. 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300만 주의 이제 기준 거래량 설정을 우리가 평상시 하고 있었다면은 11시 기준에 이제 다 지금 거래되는 거래량 터져 있는 상태의 기준이 되고 5분봉도 아주 뭐 교과서적으로 나올 거예요. 5분봉도 보시면 뭐 계속 거래를 터트리고 양봉의 흐름으로 고점을 넘기는. 그러니까 이쪽은 왜 거래 대금을 기준을 안 잡고 거래량으로 보냐라고 했을 때 5분봉에서의 변동성 부분은 이제 뭐 20%, 30% 그러니까 보합에서 뭐 상한가는 30% 그게 적지는 않습니다만 퍼센테이지 기준의 거래량과 주가 범위 기준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뭐 몇백 프로 나가지고 뭐 기존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기아의 흐름이라든가 에코프로 BM 그 설명드리면서 기아의 월봉 차트 거래대금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줄더라도 거래대금이 산다. 원체 이제 그 월봉인데 변동성이 14배까지 올라오는 그 흐름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5분봉 기준에서도 거래대금이 의미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거래량 정도로만 설정을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복귀를 기준을 잡는다면은 앞전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래대금의 15만 주에 70% 그러니까 10만 주까지도 공격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개장초에 봤다면 5분봉 기준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계속해서 거래량이 확장이 되다 보니 최고점까지 이제 거래량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밀리질 않아요. 프로그램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누군가가 위로 이제 움직임을 줬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수급 범위도 분명히 누군가는 매수 프로그램 이외에 매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프로그램 쪽의 매도도 죽어라고 막 밑으로 집어 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뭐 거르는 물량이 뜬금없이 계속 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 기준의 흐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든다면 요 정도 범위에서는 이제 이렇게 거래 대금을 형성을 시켰겠죠. 뭐 10만 주, 최소 10만 주, 뭐 최소가 아니라 이제 10만 주 기준 그리고 최소 범위는 뭐 7만 주 정도는 실려야 된다. 그러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더 뻗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가 터트리면서 거래 터지면서 주가 더 끌어올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더 확대된 거란 말이에요. 더 높은 가격에. 결론적으로 이제 저 가격에 뭐 한 70% 정도 기준 잡으면 뭐 15만 주 또 그 이상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이제 한 뭐 17만 주 정도 되나요? 그죠? 이 정도는 이제 터져줘야 된다는 거. 밑으로 만약에 끌려 내려오면 여전히 세다라고 보려면 끌려 내려올 때 저 거래량을 수반하고 돌려야만 신뢰도 내일까지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이제 나올 수 있죠. 내일 기준에서. 그래서 이런 이제 기준 거래량 설정하는 방법도 차분하게 이제 좀 배우시는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5분봉 기준에서 이렇게 5분봉 기준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아쉽게도 하여간에 우리는 에코프로 BM이야. 아 참.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더라도 제가 아유 변동성을 너무 쫓아만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뭔가 모르게 아쉬워요. 주력주가 멈춰져 있는 것도 아쉽고 15만 주 정도 하면 되겠죠. 17만 주, 17만 주, 15만 주 정도만 해도 충분히 거래량은 터져 있으니까 5분봉 기준 거래량 15만 주 그리고
앤드 상한가 진입 시 50% 차익 실현. 그 기준은 이제 원래 설정했던 부분이고 진입되지 않을까요? 지금의 거래량 그 흐름이라면. 이제 일주월봉 한꺼번에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일주월봉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HN도 이제 같이 그렇게 놓고 보겠는데 일주월봉 보시면 이제 계속 이쪽도 이제 캔들 모양새 잡아드리고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인적 분할 이후에 이제 요 새로운 흐름 범위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겨야죠. 거래 대금이 그렇게 원활치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거래 대금이 그렇게 원활치는 않았었는데 어찌됐건.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갭에 대한 기준 좀 놓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뭐 꼬리를 감싸지 않았지만 뭐 장악형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변형, 샛별형의 기준으로도 놓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주봉에서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다. 그 기준 놓고 보시고 주봉에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리고 뭐 일봉도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의 이 장악형, 변형, 샛별형 뭐 이런 기준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오늘 월요일 기준에 이만큼 벌써 이미 터져 있다라는 거는 주간 단위의 기준에서 만약 꼬리가 길게 달리면 정점에 인식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거래량을 유지한다면 똑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또 카카오뱅크 놓고 보시는 것처럼 굳이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오버슈팅이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세가 나오는 쪽의 기준에서 특히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시세가 나오는 쪽의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게 옳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립니다. 다만 이제 기계적인 그 설정 범위는 좀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순간적으로 시가총액이 이제 뭐 크게 들어올려서 17조인데 1조 7천억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280이 안에 순위는 들어오지만 그렇게 아주 높은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차익 실현 범위도 좀 설정을 하시고 우리 기준에서도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아까 이제 그 매직 계산기 잡아드린 그 기준에서 에코프로 BM도 차익 실현 범위 뭐 31만 6천원, 6,500원. 근데 그 라인이 이제 좀 이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점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매 기준,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문자 사인 나간 게 31만 3,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편입의 차익 실현의 기준 그리고 31만 1,600원 그 라인에서 3%의 고점 대비 조정이니까 전량 차익 실현 뭐 이런 기준점들을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원활치 않다 그러면 이제 문자 사인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에코프로의 매직 계산기 부분도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HN 이렇게 3형제인데 HN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가을남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쪽은 그쪽대로 기준 잡고 에코프로가 2017년도부터 이제 계속 들여다봤던 또 주식수가 원래 2,200만 주였어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하고 이제 주식수가 줄어든 건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을 때 기준이 4만 원, 3만 원대에서부터 들어갔었나요? 3만 원대.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인적 분할 이전에 이제 정리를 다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상장 이후에 거래 대금이 사실 제한적이었는데 에코프로 HN의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확 상당히 커진 거죠. 상당히 커진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변동성의 이제 그 주가 흐름이 사실은 지금의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 고평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성장성이 부각된다 할지라도 그런 위치가 되는데 뭐 시장이라는 것은 뭐 그런 쪽에만 맞춰서 보는 건 아니니까 고가 대비 이렇게죠.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왔던 종목이라서 요 변동성, 그 다음에 편입 기준은 일단은 그 못 들어가죠. 현재로서는 고가 돌파에도 뭐 상따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못 들어가고, 시가까지 밀렸을 때 못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2분의 1까지도 못 들어가는데 3분의 1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차익 실현을 만약에 잘 하셨던 분들이라면 개별 매매 기준에서 한번 들여다보시는 정도, 그 수준까지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단 요 범위에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서 놓고 대처하는 것이 옳다. 추세 매매로 간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텍스트 자료 올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지금 그 300% 무중을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굉장히 지금 착시 현상이 크게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쪽도 뭐 차트나 매직 계산기까지 올려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 오늘 등락 범위가 25%니까 2% 그 정도, 4%. 그래서 여기도 그거까지만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매직 계산기까지만 설정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차분하게 들여다보죠. 뭐